4월 5일 메이저리그 캔자스시티와 텍사스 레인저스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캔자스시티부터 보죠. 메리필드, 베니텐디, 산타나, 페레즈, 솔레어, 도저, 아이벨, 타일러, 로페즈로 이어지는 라인업을 앞선 2차전에 구축하고 나왔습니다. 타격에서는 일가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메리필드가 리드오프에서 9타수 5안타 2홈런을 기록하면서 상당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야수 자원인 아이벨과 그리고 타일러도 마찬가지로 타율을 보여주면서 높은 타율을 보여주면서 팀에서 톡톡히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죠. 캔자스시티의 타격은 개막 2연승의 핵심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텍사스는요, IKF, 달, 갈로, 솔락, 로에, 홀트, 화이트, 티베라스, 트레비노로 이어지는 타선이 계속 구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달과 갈로가 상위 타선에서 활약하면서 텍사스의 타격에 활력을 더하고는 있지만 투수진들의 방어를 극복할 만큼의 득점력은 텍사스 타선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팀 선발 투수는요, 캔자스시티 같은 경우는 싱어 선수가 나오게 됐고요. 텍사스는 라일스로 확정이 됐습니다. 먼저 싱어는 지난 시즌 12경기 출장에서 4승 5패 4.06의 ERA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을 통해서 4경기 2승 2.65의 ERA로 피안타율과 ERA를 상당히 많이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몸에 맞는 공 3개 포함해서 총 4사구가 17이닝 동안 8개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싱어이지만 급격하게 흔들리는 커맨드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싱어 선수는 93마일의 빠른 공과 함께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던지지만 슬라이더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직구, 슬라이더, 투피치 유형의 투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종이 단조로워서 선발 투수로서의 장점은 생각보다 떨어지는 싱어지만 보시면 배럴타 퍼센테이지가 리그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의외로 장타 허용이 적다는 점과 메이저리그 평균 수준의 모습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랭킹 그래프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기에 그렇게 부족한 성적을 텍사스를 상대로 기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상대인 라일스 선수는요, 지난 시즌 12경기 중에 9경기 선발 출장에서 1승 6패 57.2이닝 67피안타 12피홈런 23볼넷 36타율3진 7.02의 ERA와 함께 기록했습니다.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에서는 그나마 조금 개선된 모습을 보였죠. 11이닝을 소화하면서 11탈삼진과 함께 3.27의 ERA를 기록했죠. 2019 시즌에 피츠버그에서 활약하면서 5승 7패 5.36의 ERA를 기록하다 후반기 트레이드를 통해서 미러키로 넘어갔던 라일스는 그곳에서 7승 1패 2.45의 압도적인 성적을 남기면서 텍사스에 영입되었지만 2020 시즌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라일스는 92마일의 빠른 공과 함께 생각보다 고른 비율로 슬라이더와 그리고 체인지업을 구사하면서 직구가 47%인데 커브의 비율이 무려 30%나 될 만큼 커브를 많이 던지는 유형의 투수입니다. 많은 지표들이 메이저리그 하위권에 링크되어 있지만 볼넷 비율과 그리고 커브 스핀 볼넷 비율과 커브 스핀은 메이저리그 평균에 위치해 있는 만큼 지난 시즌 좋지 못한 성적을 기록하는 와중에도 커브만큼은 평균 이상의 구종 가치를 보여줬습니다. 양팀의 불펜진은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텍사스의 경우 불펜진을 모두 연이틀 활용했고 결과는 처참했죠. 조지 스볼스가 아웃카운트 하나 처리하지 못한 채 볼넷 2개와 홈런으로 3실점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킹은 연투를 하면서 1이닝 5피안타 4실점으로 터져버린 경기에 눈물을 머금고 이닝을 마무리하고만 내려왔죠. 텍사스는 불펜의 과부하도 고려해야 되고 선발 자원을 꺼내들어서 경기 후반 운영을 꾸려야 하게 생겼죠.
반면에 캔자스시티 불펜진은 제이크 브랜치가 29 무실점으로 활약했기 때문에 3차전 출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제이콥 주니스 그리고 조시 스타우몬트 이런 선수들이 무실점 피칭을 계속 효율적인 피칭으로 이어오면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은 채 잘 운영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캔자스시티에게 텍사스 투수진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죠. 선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불펜 자원 등록을 최소화하고 야수와 선발 자원을 로스터에 대량 포함시켰던 텍사스 레인저스가 유망주 코디를 올려보기도 하면서 변수를 더 봤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고요. 직전 2차전에서도 아리아라가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펜진은 캔자스시티에게 완벽하게 공략당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내일 등판에서 텍사스 레인저스 불펜 자원들은 연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불펜의 과부하 관리를 위해서 선발 자원을 또다시 꺼내두는 수를 두는 것도 염두를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타격에서 캔자스시티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과는 쉬운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선발의 무게감보다는 타자의 기량 차이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는 양팀입니다. 캔자스시티의 승 그리고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4월 5일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 피츠버그 파이러츠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컵스는요, 이안 웹, 콘트라레스, 리조, 브라이언트, 피더슨, 바이즈, 헤이워드, 보트, 네이비스로 이어지는 라인업을 구축하고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차전에서 브라이언트, 바이즈, 헤이워드가 이전까지 꽉 막혔던 타선의 흐름을 호쾌한 타격으로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던 시카고 컵스. 분명 장타력과 컨택 능력이 충분히 좋은 네임밸류가 높은 타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컵스 타선이기 때문에 2차전과 같은 타격 잠재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피츠버그는 프레이저, 헤이에스, 레이놀즈, 모란, 뉴먼, 폴랑코, 스탈링스, 알포드, 켈러로 이어지는 라인업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차전에 컵스를 괴롭혔던 모습은 아리에타를 상대로 완전히 봉쇄당하고 말았던 피츠버그의 타선입니다. 안타가 나오기는 했지만 득점으로 이어질 만큼 집중타가 없었고요. 잔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겼던 만큼 승리를 하긴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양팀 선발 투수는 컵스의 경우 데이비스 선수가 나오게 됐고요. 피츠버그는 켈러 선수로 확정이 됐습니다. 먼저 데이비스 선수는 지난 시즌 샌디에이고에서 12경기 선발 출장해서 7승 4패 69.1이닝 동안 55피안타 9피홈런 2.73의 ERA를 기록했습니다. 준수한 방어율이었지만 경기당 1개가 넘는 골의 피홈런 개수, 데이비스 선수에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5경기 출장에서 4승 0패 16.2이닝 9피안타 2피홈런으로 여전히 비슷한 수준의 피홈런 개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피안타율 자체는 상당히 준수하게 기록하면서 컵스의 마운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비스 선수는 88마일의 직구와 87마일의 커터를 기반으로 체인지업을 활용하는 투구를 하는 선수입니다. 체인지업 비율이 41%나 되기 때문에 류현진보다 빠르지 않은 구속을 가지고도 타자들을 잘 속이는 피칭을 이어나가고 있죠. 볼넷 비율이 상당히 준수한 편에 속하는 데이비스입니다. 결국 구속, 직구의 회전력, 출루 허용률 등 많은 지표에서 좋지 못한 랭킹에 속해 있는 데이비스이지만 타자들과의 수싸움에서 이겨내는 능력을 통해서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은 긴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었던 선수입니다. 상대인 피츠버그의 켈러 선수는요, 피츠버그의 유망주입니다. 리빌딩을 시작하게 된 시점에서 지난 시즌부터 활약을 이어온 선수죠.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 2년차가 된 켈러는 5경기에 선발 출장했습니다. 21.1이닝 동안 9피안타만을 허용했지만 그중 4개가 홈런이 되면서 피홈런에 대한 걱정이 상당했고요. 21.2이닝 동안 무려 18개의 볼넷을 허용할 만큼 커맨드에 문제가 있었던 켈러입니다.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에서도 커맨드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고 11.1이닝 동안 23피안타 3피홈런을 허용하면서 오히려 피안타율도 늘어나버린 켈러이기 때문에 걱정이 먼저 앞서는 것 같죠.
켈러는 94마일의 빠른 공과 함께 슬라이더, 커브를 주로 활용하면서 우측 랭킹 하단, 패스트볼 구위에 관련된 지표들은 메이저리그 평균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타자를 상대하면서 중요시돼하는 대부분의 지표들이 아직 메이저리그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경기에서 극복하지 못한다면 메이저리그 생존 자체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켈러 선수입니다. 자, 양팀 불펜진은요, 피츠버그가 훔멜스가 29, 크로에가 28구를 소화하면서 3차전에서 휴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컵스의 투수들은 29를 넘기자는 선에서 효율적인 피칭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기용에 있어서 제약이 없어 보입니다. 컵스는 팀의 마무리 캠브렐의 컨디션 조율을 위해서 세이브 상황이 아님에도 등판을에 1이닝 3진 3개로 퍼펙트 이닝을 가져갔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전 시즌까지 좋지 못했던 기량의 반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호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한번 정리를 해보죠. 양팀의 선발에서 격차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이번 경기입니다. 켈러는 제구와 피장타율에 대한 우려가 항상 공존했던 투수였고요.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순수 피안타율마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안정감을 찾아보기 힘든 투수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볼넷 비율도 너무 과하다 보니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연투가 길어지면서 커맨드가 자연스럽게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죠. 직구 구위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안정감이 없이는 아직 메이저리그는 이른 적번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데이비스가 스프링 트레이닝을 통해서 안정감 있는 피칭을 보여주었고요. 컵스의 타격이 2차전에서 어느 정도 반전이 생긴 시점에서 불펜에 과부하도 없다면 데이비스를 필두로 컵스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3차전 경기입니다. 시카고 컵스의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4월 5일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양키스 보시면요, 르메이유, 저지, 힉스, 스탠턴, 토레스, 어슐라, 산체스, 브루스, 프레이저로 이어지는 라인업을 구축하고 나왔습니다. 산체스 선수가 2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 활약을 예고하고 있고요. 부상에서 들어와서 걱정을 안겼던 저지도 르메이유와 함께 나란히 2안타씩을 기록하면서 이날 양키스는 11안타 5득점으로 나쁘지 않은 득점 효율을 이뤄냈습니다. 반면에 토론토는요, 시미언, 비지오, 비셋, 에르난데스, 게레로 주니어, 구리엘 주니어, 텔레즈, 그리척, 젠슨으로 이어지는 라인업을 1차전에 가지고 나왔고요.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시미언의 2안타와 함께 총 8안타를 기록한 타선이지만 텔레즈와 그리고 구리엘 주니어의 잔루가 총 10개로 경기를 이기긴 쉽지 않은 데이터만을 남겼습니다. 자, 양팀 선발 투수 보시면은요, 양키스의 경우는 헤르만이 나오게 됐고 토론토는 조이히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헤르만 선수는 가정폭력 이슈로 3국에서 무려 81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고 2020 시즌을 통으로 날리면서 은퇴 스캔들까지 들썩였던 화제의 중심에 있는 선수입니다. 분명 좋은 직구 구위를 가지고 있고 2019 시즌에도 18승 투수로서 양키스에 군림했던 헤르만인 만큼 이번 시즌 양키스의 기대가 커 보이는데요. 스프링 트레이닝에서도 4경기 1.38의 ERA를 기록한 만큼 1년간의 공백이 무색할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 헤르만이죠. 헤르만은 94마일의 빠른 공과 함께 커브와 체인지업을 구사하는 투수로 82마일을 넘는 파워 커브는 타자들 타이밍을 빼앗는 데 효율적인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브의 비율이 36%나 차지하고 있는 도밍고 헤르만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의 가장 큰 무기는 직구입니다. 메이저리그 최상위권의 구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94마일 이상 나오는 빠른 공의 회전력이 메이저리그에서도 알아줄 만큼 좋기 때문에 9위로 타자들을 찍어 누를 수 있는 기량이 있는 선수죠. 자, 상대인 조이히 선수는요, 2019 시즌 토론토에서 데뷔한 선수로 지난 시즌 3경기 중 1경기 선발로 등판했습니다.
총 11.1이닝 동안 1승 0패 1.59의 ERA를 기록하면서 기대를 품게 한 선수죠. 그 결과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에도 선발 테스트가 들어갔고 4경기 중 2경기 선발 등판에서 5.40의 ERA를 기록했습니다. 3이닝당 1개골의 볼넷과 높아진 피안타율은 그의 이번 시즌이 좀 걱정되게 하는 듯하죠. 조이희는 92마일의 빠른 공과 커터,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더와 커터의 각도 차이를 활용해서 타자들의 눈을 속이는 유형의 피칭을 하고 있는 투수인데 표본이 워낙 적어서 메이저리그에서의 랭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좀 산출하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9위만 놓고 본다면 아직 메이저리그 수준에 도달한 선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양키스 타선을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네요. 자, 양 팀의 불펜진은요. 토론토의 경우 챗 우드가 시리즈 2경기 모두 출장해서 총 24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9개를 던졌고 1차전과 2차전 사이에 하루의 휴식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기는 경기가 된다면 챗 우드의 등판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키스는 역시 필승조인 체드 그린 등판에서 17개 17구를 소화했는데 내일 등판에 있어서 물음표가 달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5대2도 22개의 투구로 연투 부담을 줄지 아니면 다른 선수들을 기용하면서 불펜 과외를 방지할지 변수를 고려할 것 같습니다. 선발 싸움에서 승리하고 점수 차이를 벌릴 수 있다면 그린, 롱고리아, 오데이, 넬슨을 제외한 투수들의 등판이 있을 것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 한번 정리해보죠. 3차전은 많은 점수를 기대해도 될 만큼 타자들의 컨디션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토론토와 양키스입니다. 양키스는 르메이와 저지가 타격감을 살려가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 정말 고무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죠. 양팀 선발에서 또다시 양키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3차전에서 토론토의 타자들이 할 수 있는 기량보다 양키스 타자들의 득점 기대치가 토론토의 선발을 상대로 더 높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불펜에서도 양팀 모두 시리즈를 치러오며 어느 정도 소모전이 있었던 만큼 로테이션을 돌려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경기 점수 격차가 크게 이뤄질 때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케이스도 다분하게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타격과 선발 격차에서 보이는 체급 차이대로 내일 경기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뉴욕 양키스의 오버 또는 뉴욕 양키스 마이너스 핸디캡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